지금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됐는데 해산된 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심석숙 기자, 네.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번 20대 총선에 그 통진당에서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화면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네. 일단 그 통진당 대변인 출신이었던 김재현 전 의원이 의정부를 을해서 지금 홍문종 의원에 맞서서 지금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백현종 후보가 부천 원미을에 나왔고 이상규 후보가 관악을, 김선동 전 의원, 저분은 국회 최루탄 살포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과거 통진당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감옥에 간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이번에 민중연합당이라는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했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은 한미 FTA 비준 논의하는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김선동 의원이 출판을 터뜨린 장면인데 이 장면 때문에 일단 피선거권을 잃었기 때문에 출마는 못하고 있지만 이 민중연합당이라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 당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민중연합당 지난 2월 27일에 당 선관위에 신고를 한 신생 정당인데요. 네. 통진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거기 소속했던 분들, 구체적으로 2013년 5월에 대법원에서 그 이석기 의원 구속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거는 내란 선동 비밀 회합이었다고 했던 그 마리스타 비밀 회합이라고 있었습니다. 마포 합정동에서 있었던 당시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은 오늘 있었던 장면인데요. 청기광장에서 저 민중연합당이 출정식을 갖는 모습이고 김성동 전 의원 이번에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못 나가지만 이렇게 나와서 지금 기호를 달고 있는 후보들 격려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오전에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독재를 침판한다. 근데 지금 보면요, 민주노동당이 더 커져서 민주연합당이 됐다는데 그 안에 통진당을 거쳤다는 건 싹 빠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살펴보면요, 전체 지금 민중연합당 후보가 60명인데요. 그 중에서 통진당 출신이 55명,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통진당 후신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상규 전 의원이 이제 해산된 이후에 의원직을 잃고 용접공으로 일할 때 저 모습인데요. 자, 저렇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자의 편임을 강조한 뒤에 민중연합당이라는 곳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총선에 다시 한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현 의원도 이제 저렇게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활동을 해왔는데 궁금한 것이요. 자, RO 회합과 관련해서 여기 나선 분들, 제 기억에는 이 RO와 조직과 관련해서 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 같은데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가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 혁명 조직,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따른다라는 이 지하 혁명 조직을 RO라고 부르는데요. 1심에서는 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 RO는 이적성이 있고 분명하게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세력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는데요. 2심과 대법원에서는 사실 의심은 간다. 하지만 그 실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RO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무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RO 회합에 참여했던 분들이 출마하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석기 의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내란을 선동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RO 조직과는 크게 직접적인 유죄 판결을 받는데 인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벌써 3년이 지났는데 2013년 5월 마포구에 있는 한 수녀원, 마리스타 수녀원에서 이석기 의원이 연설을 하죠. 그게 고스란히 녹음이 됐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이 조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연설을 했던 것이 내란하라 이렇게 선동을 했다라는 게 유죄가 된 것이고요. 내란 음모는 내란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주동을 해서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석기 의원 지금 수감 중입니다만 만들어 놓은 사실은 이제 전면에 절대 나서지 않고 배후에 있었던 실제 통합진보당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었는데 이때 전면에 나서게 됐던 건데요. 자, 이석기 의원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야말로 정치적 후계자처럼 내려오는 이석기 키즈에 해당되는 분들도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중연합당에 지금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된 정수현 후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분의 경력을 찾아보면 네. 뭐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냐면요. 소녀상,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과거에 어떤 전력을 갖고 있나 살펴보니까요. 네. 자, 머리끄덩이녀 사건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2년 네. 통진당 폭력 사태 때 네. 그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혀서 네. 그런 그 경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 경력은 싹 빼고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을 해왔다. 저렇게 전면에 자기의 경력을 좀 세탁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정수현 후보입니다. 민중연합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3% 지지를 얻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저게 2012년 4년 전 총선 직후에 있었던 민중연합당 상황이죠. 예, 저렇게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됐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저 당대표의 폭행 사건 당시에 저렇게 네.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가세를 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 저도 기억납니다. 자, 4년 전 총선 때 비례대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순서를 정하는 그 투표가 조작이 됐느냐, 부정이 개입했느냐, 저걸 놓고 두 그룹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당시 모습인데 어쨌건 저 현장에 있었던 젊은 여성, 23살 나이 때 있었던 저 여성이 이제 27살이 돼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았습니다. 1989년 1월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쨌건 서울에 있는 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건 민중연합당 대변인 자격이 됐군요. 그런데 요 대목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현장에서 가담을 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는 물론 선전을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소녀상 지킴이라는 정말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물론 그런 활동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 정수현 후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경력이냐 이거 네.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수 변호사, 이런 네.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뭐 법을 어겼다거나 규정을 어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선관위에 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에 모두 공개가 되는데요. 네. 거기에 그 좀 전에 보신 그 경력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결정을 해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이 경력이다라고 신고를 제출하면은 선관위가 그대로 그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감추고 싶거나 또는 뭐 드러내기 싫은 자료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도덕적인 문제를 별도로 한다면 법적인 문제로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인지 이런 서류를 전부 다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면 좀 과거의 기록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과가 2건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 그냥 궁금한 그런 알고 싶은 후보자 이름만 딱 치면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다 공개되는데요. 네. 정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과가 2건인데요. 일반교통방해죄가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는 형법에 있는 건데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실제로는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에 아주 높지 않은 그런 그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저 도로를 점거해서 시위를 한 뭐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두 번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네. 보통 신고 없이 옥외 집회나 시위를 했을 경우에 네. 벌금 100만 원 정도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걸 볼 때 아무래도 뭔가 현행 법규를 어겨서 집회라든지 시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럼 박성호 부국장. 네. 4년 전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몇 자리를 얻었을까요? 6석. 비례대표 의원 6명을 배출했는데 그때도 한 10%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후보는 한 명 찍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당을 찍으라 그랬을 때 우리 국민 10명 중에 한 명이 통합진보당을 찍었던 거잖아요. 네, 유권자 중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당시 이제 6석이 됐는데 이번의 경우도 만일에 3%를 득표율을 넘긴다면 민중연합당이 지금 그 정수현 후보는 그 당선이 되는데요. 네. 현재 보면은 대체로 통진당류에 대한 고정적인 그 지지층을 한 1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통진당류, 지금 민중연합당 같은 것을
순수한 소위에게는 진보 그냥 정당으로 인식하는 또 유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표가 가세할 경우 대략 한 5, 6%를 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3석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추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중연합당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렌지 색깔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시작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냉철한 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번엔 이제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 등 야당의 지도자들이 오늘부터 시작한 선거운동 얘기를 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